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컨트롤 33번째 시간으로 미니멈 오더 옵저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풀 오더 스테이트 옵저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모든 스테이트를 피드백 받아서 이 제어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스테이트 중에 일부를 우리가 관측할 수 있다면 이 옵저버의 차수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한 예로 이러한 스테이트 벡터 공간에서 내가 XA라는 요 스칼라가 우리가 관측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측 가능한 스칼라는 이제 요 옵저버에서 빠지게 되고요. 이제 나머지 요 XB 벡터를 가지고 이제 옵저버를 이제 구성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상태 방정식은 이제 좀 나눠서 이제 분할을 해서 이제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A 매트릭스는 요 행렬을 이렇게 분할을 해서 써줄 수가 있고요. 컨트롤 인풋에 곱해지는 매트릭스도 이렇게 분할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윗부분이 이제 우리가 관측을 통해서 알고 있는 값이 되는 거고, 이제 요 아랫부분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제 미지수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관측치는 이렇게 해서 y는 xa가 관측치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윗부분을 좀 전개를 해서 써보면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항들을 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써놓고 보면 이제 이 왼쪽은 우리가 측정이 가능하고 또 인풋으로 주어지는 값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되고, 이 우측에 있는 항은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 미지수 값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행렬식을 전개를 해보면 이제 또 식이 하나 나오죠. 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풀 오더 옵저버하고 이제 이번 시간에 할 미니멈 오더 옵저버를 좀 형식을 비교해 가면서 한번 특징들을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오더 옵저버가 이렇게 생겼었고요. 이번에는
미니멈 오더 옵저버는 이제 어떻게 유도가 될까요? 이 과정들을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2번식을 여기가 B가 이제 붙어야 되고, 요 2번식을 이제 다시 한번 가져오고요. 네, 항을 순서만 좀 바꿔서 다시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웃풋 이케이션을 써야 되니까 요 1번식을 가져와서 요 1번식으로부터 네, 1번식을 그대로 다시 한번 써주면 이제 어떤 특정한 패턴이 보일 텐데,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아웃풋 이케이션이 되죠. 여기도 아웃풋 이케이션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요 풀오더 옵저버와 미니멈 오더 옵저버의 요 식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어떤 패턴들을 이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풀오더 스테이트 옵저버에서는 네, 스테이트 벡터를 이제 추정한 값이 x 벡터의 틸다로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A 매트릭스가 있고 BU라는 인풋이 있었고 Y라는 아웃풋, 그 다음에 Y를 구할 때 X에 곱해지는 C라는 매트릭스가 있었고, 우리가 요 옵저버 개인으로 KE 매트릭스를 구했죠. 그리고 이때 요 차원을 보면 n×1 벡터, n×n 매트릭스, 여기도 n×1이 되고, 얘는 이제 스칼라가 되고, C는 1/n, KE는 n/1 이렇게 이제 차원이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미니멈 오더 스테이트 옵저버에서는 우리가 스테이트 벡터 중에 하나를 관측치로 뺐기 때문에 이제 차수가 하나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보시면 이제 우리가 x 벡터의 틸다를 갖고 옵저버를 꾸미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xb의 벡터의 틸다가 이제 우리가 관측해야 될 값이 예측을 해서 옵저버로 쓸 값이고, A 매트릭스도 이제 ABB가 되죠. 그리고 BU는 이제 요 폼을 보시면 ABB가 이렇게 붙어 있고, 요 뒤에 통으로 요 텀들이 이제 나오죠. 요 부분이 바로 요 기존의 BU를 대체하는 텀이 되죠. 그리고 Y는 요 아웃풋 이케이션에서 요 부분이 통째로 이제 Y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 대신에 요 AB 매트릭스가 되고, 이제 개인 매트릭스가 이렇게 오는데, 개인 매트릭스는 차수가 하나 줄어서 이제 이렇게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차수들이 다 하나씩 이제 줄게 되죠. 여기는 스칼라고, 네, 이렇게 차원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드 옵저버 하고 계속 비교를 해서 어떤 패턴을 찾은 거고, 이제 요 패턴을 따라서 이제 그러면 이 패턴을 알게 됐으면 이제 프로드 옵저버에서 했던 그 기법을 이제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드 옵저버에서는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식이 나왔었고요. 그러면 이 패턴을 가지고 미니멈 오더 옵저버도 이 식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x 벡터 틸다 대신에 xb 벡터에 틸다가 이렇게 오고 요 위에 테이블을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a 대신에 abb가 왔었고요. ke 대신에 차수가 줄어든 ke가 오고 c 대신에 aab가 왔죠. 그래서 이렇게 식이 이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bu 대신에 aba xa 플러스 bbu가 왔고요. key 대신에 이제 ke가 오고 y는 이 부분이 이제 통째로 오면 되니까 네,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요 xa는 우리가 관측치로 뺀 이제 y가 되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y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근데 요 식을 보시면 지금 요 왼쪽에 미지수를 놓고 우변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을 이제 놔야 되는데 그래서 요 식들이 지금 우리가 놓은 값과 언놓은 값들이 이제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식에 집중을 해보면 되는데 항들을 이제 좀 옮겨 볼게요. 우리가 요 관측치 y는 다 알고 있는 값이니까 좌변으로 이제 요 미분 텀에서 요 텀은 좌변으로 이제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항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네, 이렇게 묶일 수가 있고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최종적으로 이제 항이 이렇게 묶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을 우리가
에타 벡터의 틸더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식을 이제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요 좌변에도 보시면 이제 요 텀이 이제 들어있죠. 요 부분은 에타 벡터의 틸다의 다시 됩니다. 뭔가 의도를 가지고 지금 항들이 묶여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1'을 4에다가 대입을 해서 이제 볼 건데, 요 1' 식을, 요 식을 요 4번식에다가 대입을 할 겁니다. 대입을 해보면 요 식이 하나 등장을 하고요. 그러면 요 식을 또 앞에서 구했던 요 2'식, 요 식에서 이제 한번 빼줘 보면 이제 어떤 텀이 나오는지 이제 보입니다. 그러면 2'에서 7번씩을 한번 빼줘 보겠습니다. 근데 이 의도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식이 점점 폼이 이제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그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패턴이 이제 등장을 하죠,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XB 벡터를 이제 옵저버로 예측을 하고 싶은 거고, 그 예측값이 이제 틸다 값인데, 그 둘의 차이가 결국에 이제 에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에러는 XB 벡터의 참값에서 XB 벡터를 예측한 값을 뺀 거고, 요 값에다가 KXA를 한번 뺐다가 앞에서 빼주고 뒤에다 더해주면 이제 이런 식이 등장을 하고, 그러면 요 텀을 에타 벡터라고 정의를 하면 요 텀은 에타 벡터의 틸다가 되고, 그러면 결국 내 에러 벡터는 에타의 참값에서 에타 벡터의 예측값을 뺀 값이 되죠. 그러면 요 8번식을 다시 써보면 이제는 에러 벡터의 변화율은 여기까지 표현이 되면, 이제는 이제 그 폴 플레이스먼트 기법부터 계속 써왔던 그 전형적인 텀이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요 앞에 있는 매트릭스를 가지고 내가 아이겐밸류를 잘 설계를 하면 내 에러가 시간이 지나면서 0으로 수렴하는 제어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이제 풀어서
이때 차수는 이제 n-1이 되죠. 근데 관측치가 하나 빠졌으니까. 그래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다항식으로 이렇게 전개를 해보면 전형적인 과정으로 이렇게 텀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옵저버 개인을 구하는 요 수식까지 전개를 다 해봤었고, 이제 좀 최종적으로 이런 폼으로 이제 구했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이제 차수가 하나 줄었으니까 이렇게 써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해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묶이고 뒤에는 이제 그대로 오고요. 네, 그러면 이때 n 햇은 요 옵저버 매트릭스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물론 차수는 n-1 by n-1이 되고요. 그리고 w는 이렇게 정의가 됐었죠. 여기도 n-1 by n-1 차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알파 값들을 이제 알면 여기다 이제 알파 값 넣어주면 되고, 이제 a 값을 알아야 되니까 또 아이겐 밸류를 구해서 다항식을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으로 다항식을 이제 전개를 해서 풀면 이제 요 a 개수들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a 개수까지 다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요 식을 풀어서 우리가 요 옵저버의 개인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구해도 되고, 또 살펴본 다른 방법 중에 아커만 포뮬러가 있었죠. 그래서 아커만 포뮬러를 이용하면 이제 이 식을 사용해도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요 10번식에서 요 파이 ABB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10번식에서 이제 S 대신에 ABB 매트릭스를 이제 대입을 해주면 파이 ABB 값을 알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아커만 포뮬러로 옵저버 게인 매트릭스를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결과를 가지고 이제 한번 이그젬플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매트릭스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B 매트릭스는 B 벡터는 이렇게, C 벡터는 1, 0, 0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첫 번째 스테이트 벡터를 관측치로 관측을 이제 매저먼트 할 거고, 그럼 요때 이제 미니멈 오더 옵저버를 한번 설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폴 플레이스먼트 기법에서 원하는 그 도달하고자 하는 클로즈드 룹의 그 폴이 이제 두 개가 있고요. 이렇게 주어졌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목표로 이제 갈 거고,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해야 될 거는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이제 풀어야겠죠. 요 식을 풀면 요 식이 곧 내 뮤1과 뮤2를 근으로 갖는 다항식이 되고요. 네,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예제에서는 이제 아커만 방법을 쓸 거고, 그렇게 해서 옵저버 게인을 구하려고 하면 요 아커만 포뮬러를 이제 쓰게 되죠. 네, 그러면 요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에서 요 ABB 매트릭스를 이제 대입을 해서 써주면 이렇게 식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요 식에서 개수를 따오면 되죠. 그러면 네, 이러한 식이 이제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 요 값을 여기다 이제 넣어주면 되고요. 그러면 스테이트 벡터는 우리가 분할을 해서 이렇게 써주면 첫 번째만 관측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스테이트 벡터 값이 되고, A 매트릭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쪼개보면 여기는 AAA가 되고, 이 부분이 AAB가 되고요. 이 부분이 ABA, 이 부분이 ABB가 됩니다.
그리고 B도 분할을 해보면 여기가 BA, 이 부분이 BB가 되죠. 네, 그러면 요 이제 값들을 다 알았으니까 요 값들을 다 알았으니까 이제 요 파이 A, BB를 다 구할 수가 있고요. 요 값을 가지고 여기 넣어줘서 우리가 옵저버 게인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이 A, BB 시계에서 사용됐던 요 다항식을 요 안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A 이 앞부분이 됐고, 이제 요 뒷부분 그리고 마지막 항까지 써주면 이제 요 식이 되죠. 그래서 요 행렬식을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 17 이렇게 옵저버 게인 벡터가 이제 구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 게인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요 6번식에서 이제 게인을 알았으니까 요 에타, 벡타의 틸다의 이제 다 요 식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식에서 네, 그러면 여기서 이러한 텀들이 이제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옵저버의 개인 매트릭스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구해서 알고 있으니까 이 텀들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 텀들을 이제 넣어주면 이제 넣어서 이제 에타, 벡타의 틸다 닷을 이제 구할 수가 있고, 이때 요 에타, 벡타, 틸다의 정의는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요 계산된 텀들을 넣어서 이제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1번은 메저먼트고 이제 2번, 3번 텀이 우리가 이제 옵저버로 예측을 하는 값이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네,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됐죠. 그리고 에타2 틸다, 에타3 틸다의 요 정의는 이 앞에서 이렇게 정의가 됐으니까 다시 써보면 네, 이렇게 되고 요 y는 이제 x1이죠. 그러면 요 항을 바꿔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렇게 왔으면 이제 어떠한 프로세스로 이제 업데이트가 계속 될 거냐면 이제 요 식으로부터 우리가 이 식이 이제 옵저버 개인을 가지고 만들어진 식이니까 우리가 옵저버 개인을 잘 설계했기 때문에 요 계속 제어를 하다 보면 요 에타 틸다 값이 에타 참값으로 이제 수렴을 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값은 이제 참값에 이제 수렴을 한 값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값을 이제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요 스테이트 벡터가 이제 우리가 피드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가 된 거니까 요 값을 가지고 우리가 제어 인풋을 요 폴 플레이스먼트에서 피드백되는 요 제어 인풋을 이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x1은 우리가 관측치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요 모르는 값, 요 부분을 여기다 이제 넣어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요 내가 필요한 제어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제어를 해서 또 시스템의 그 스테이트 상황이 바뀌게 되면 또 계산을 수행해서 요 에타 값을 업데이트를 하고, 그러면 요거 값을 넣어줘서 또 x를 업데이트 한 다음에 여기 넣어서 또 컨트롤을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그 아이겐밸류 우리가 설계했을 때 그 원했던 그 지점으로 이제 제어가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렴까지 가게 되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미니멈 오더 옵저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오늘 이 영상만 가지고는 내용 파악이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지금 이 컨트롤을 해오면서 이 고전 제어를 처음에 다뤘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현대 제어로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다루는 현대 제어로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처음부터 그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상에서 쓰이는 각종 공식들을 유도했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쌓아와서 이제 그것들을 다 버무려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 영상 하나만 갖고는 잘 이제 설명이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계속 반복적인 설명을 좀 하는 건 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설명을 안 하고 이렇게 쭉 한번 따라와 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는데 요 영상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요 앞부분의 영상부터 좀 차례대로 이렇게 단계별로 보시면 이제 오늘 했던 요 과정들의
그 단계 단계를 넘어오는 부분을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미니멈 모드 옵저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